오늘 제가 이렇게 대중 강연 이거는 많이 안 하는 주제예요. 사실은 최근에 테드 홍익 때 강의를 했는데 테드 강의가 보통 한 15분에서 18분에 짧게 해야 되는 강의를 최근에 해서 오늘 한번 실험적으로 그거를 한 50분짜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테드 강연에서 그게 아직 유튜브에 이제 오픈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테드 강연을 18분짜리가 아니라 한 50분짜리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AI와의 협업과 AI 공유로 번영하는 인류, 이런 좀 거창하게, 원래 테드가 좀 거창하고 뭐 좀 멋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강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오늘 여러분들 약간 테스트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혹시 테드의 이제 테드 엑스 홍익 유니버시티의 그 영상이 이제 오픈되면 그때 한번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서 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죠. 반대말은 natur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과 natural이 반대말이죠. artificial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natural은 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도 봐도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만든 지능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하면 사람과 닮은 지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거죠. 휴먼 라이크 인텔리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을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동차도 인간을 이미 넘어섰죠. 지하철도 인간을 넘어섰고 계속 인간을 넘어서는 건 우리 인간이 계속 만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넘어서는 것을 만드는 건데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지능이다. 그래서 휴먼 메이드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닮은 무엇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인텔리전스가 뭔지 한번 정의해 볼까요? 지능이 뭔지? 지능은 이 제임스 알버스라는 분의 논문을 보면 intelligence is defined as that 뭐 어쩌고 나오죠. 뭐냐면 지능이란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능적이라는 건 너가 행동을 잘하는 거죠. 그 행동을 뭘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게 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행동, 성공이 뭐죠?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 네, 목표 달성이죠. 목표 달성.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이렇게 관심 많은 이유는 우리가 만든 어떤 지능, 그 지능이 뭐다? 성공적인 행동을 달성하는 건데, 어,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건데, 지능이라는 것은. 그럼 성공이 뭐다? 저 우리의 목표다. 결국은 인간은 목표를 잘 설정해 줘야 되죠, AI한테. AI한테 목표를 잘 설정해 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I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AI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이라는 건 뭘까요? 네, 목표 달성이라는 게 뭐예요? 목표 달성이라는 거는 결국 목표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적절히 행동해야 돼요. 그건 적절히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목표 함수를 최적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공지능은 뭐라고요? 성공 뭐라고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건데 성공이라는 뭐라고? 합리적으로 적절히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대부분 다 합리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AI도 마찬가지. 오늘 주제가 AI도 불완전하고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컴퓨터도 불완전하다. 예. 허버 사이먼이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그 상을 받은 이유가 그동안의 경제학은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최적화한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최고의 배우자가 결혼하신 상태인가요? 아니죠? 적당할 때 그냥 결혼하셨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였고 앞으로도 최고일 거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어.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냥 결혼하고 싶을 때쯤 만난 사람이 이제 배우자인 거죠. 사실은. 예, 또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그냥 맨날 헤어질 결심을 하며 살죠. 예, 8, 90%는. 예, 근데 왜냐? 인간은 그걸 다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계산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 컴퓨터는 또 합리적이겠지. 근데 이 스테픈 쿡과 리차드 카프 이런 여러 교수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물 좀 주실래요? 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최적화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걸 증명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불완전한데 컴퓨터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약간 이념과 관련이 되는데 이분이 The Impossibility of Economic Calculation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엘리트들끼리만 모여서 중앙 집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좋은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 근데 이게 한 1940년대였거든요.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세계 2차 대전에 결국 러시아와 중공이 미국, 영국과 연합해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이긴 게 2차 대전이죠. 그럼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을 이긴 두 진영이 있었죠.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근데 하이에크는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할 거라는 거를 한 1940년대에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면 엘리트들이 잘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사회 생산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실제로 소련이 많이 그렇게 번영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2차 대전을 이겨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소련이 창궐할 시절에도 결국은 세상은 사실은 이 하리에크의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감각적 질서라는 책도 있고 한데 인간의 이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교환하고 협상하고 흥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1940년대는 그런 것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겠죠. 공산주의가 잘 되고 있는데. 1945년에 한국에 해방돼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럽니다. 정말 똑똑한 오빠들은 다 좌익이었다고. 그래서 월북도 많이 했죠. 그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좌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때부터도 우파였어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그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결국 1989년, 90년에 결국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어떤 환상이 이제 깨졌죠. 사실은. 뭐 저도 대학되고 다 뭐 80년대 대학생들은 다 거의 다 사회주의자였죠. 북한을 동경하고 굉장히 뭔가 사회주의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았지만 89년, 90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가 막 군중들한테 끌려당하면서 죽고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사실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가 물론 하이에크는 노벨상을 아마 1970년인가 일찍 받았을 겁니다. 그 하이에크의 철학이 뭐냐? 엘리트들이 모여서 중앙 집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또 1930, 40년대 얘기인데요.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 증명한 건데 뭐냐면 불안성성은 전인데 어떠한 공리체계도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가 항상 존재한다. 고로 스스로 모순성이 없음에 대한 증명을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대학 때 막 주변에 천재들이 많았는데 그 수학 천재들이 야 괴델의 뭐 불완전성의 정리 저 지금도 이해 못해요. 하지만 이것의 시사점만 얘기한다면 결국 수학도 불완전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죠. 스스로 모순성이 없는 증명은 불가능하다.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인데요. 이분도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뭐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약간 이해가 될 듯하기도 하고 안 될 듯하기도 합니다. 얘가 엄청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저는 물리학과 고등학교 때만 해도 물리학과 가려고 했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물리학자라는 애 너무 많아요. 수학자라는 천재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물리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물리는 대학교 물리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물리과 교수들이 하도 물리학과가 인기가 많을 때였잖아요. 저희 때는 의대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갔죠, 사실은. 다 자연과학 하는 애들이 갔어요. 좋은 과는. 제가 87학번인데, 87학번은 그랬습니다. 뭐, 의사 계세요, 여기? 근데 어쨌든, 대부분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물리학과 간다고 할 텐데, 저는 물리 대학교 1학기 때, 2학기 때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필수 과목 물리 듣고 더 이상 나는 인생의 물리학은 안 들어도 된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주 그 수준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게 엄청 빨리 달리면, 그죠? 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알쏭달쏭하죠. 얘가 서 있어요. 얘가 진짜 서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진동하고 있겠죠, 얘가. 우리를 미세하게 얘를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얘는 사실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뭐 그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물리학자도 세상을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만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뭐예요? 좀 인생이 허무해지죠. 완벽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를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더 끔찍합니다. 이건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데 케네스 에로우라는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이 사람 또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The Impossibility Theorem.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만들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향하는 완벽한 민주주의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누군가 독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의사결정 기준 하나는 우리가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이 된 거죠. 블록체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지금 뭐 며칠 전에 FTX 또 파산했죠. 테라 루나로 또 홍역을 치렀고요. 또 며칠 전에 또 위믹스가 또 문제가 됐죠.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내년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잘 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계속 고장난 기계는 계속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이나 아마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살아남겠죠. 왜 그러냐? 블록체인 트릴레마라. 이거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테린이 한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블록체인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으려면 보안성이 좀 떨어지고, 보안성이 있으려면 예를 들면 탈중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블록체인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거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안전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다 전 세계가 다 민주적으로 어느 한 회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뒤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했죠. 다 이상한 짓을 했죠. 테라루나, FTX, 위믹스 다. 왜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 천재가 비트코인을 만든, 그죠? 나카모토 사토시는 정말 대단하죠.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죽은 것 같죠, 지금 보니까 대충.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영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죠. 뭐 자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비트코인은 굉장히 참 잘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잘 돌고 있죠. 신기하게도. 2140년 제 생일날 이제 중단돼요, 채굴이. 그래서 제가 5월 7일생인데 제가 저희 경희대 학생들한테 너네들 중에는 2140년까지 살아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마 죽었을 것 같다, 그때. 근데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블록체인 아마 비트코인은 그때까지 채굴이 중단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끝나나요? 잘 모르시죠? 예. 비트코인 잘 모르시죠? 끝나지는 않아요. 채굴은 끝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가 되니까 또 거래가 되면서 계속 블록은 만들어지고 거기서 거래 수수료는 가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데, 그죠?
그것이 뭐 더 오를지 내릴지는 아직 모르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블록체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고 계속 있지만 제일 제 후진 것들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제일 사기에 기반한 것들 다 망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발견과 지식들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AI도 그렇다라는 거야. 뭐 AI가 별게 있어요? 다 컴퓨터로 만든 거잖아요. 다 수학이죠. 마술이 아니에요. 다 수학에 기반한 컴퓨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얘기들은 다 이거 수학, 컴퓨터, 물리학 얘기니까 그죠? AI가 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도 한계가 있다. AI는 실수를 해요. 에러를 내고 미스테이크를 하죠. 최적키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제 최적키가 아닌 경우는 다 그걸 우리가 실수라고 하죠. 그럼 AI는 언젠간 실수를 안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실수를 할 겁니다. 인간도 실수를 하고 기계도 실수를 하죠. 기계도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류가 AI도 실수를 한다. AI가 실수한다는 점 오히려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완전한 인류의 불완전한 AI 사용법 네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세렌디피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어떤 사람이 소비한 영수증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영수증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 추천하는 거죠. 뭐 치킨, 김밥, 만두, 피자를 먹은 사람한테. 근데 어느 날 저희 AI 시스템이 로제 치킨 세트라는 거를 추천했어요. 근데 이 상점에는 로제 치킨 세트가 없었어. 세상에는 로제 치킨 세트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 이 AI는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로제 치킨? 치킨에다가 약간 로제 소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당시 유사상품 탐색을 해서 로제 떡볶이를 추천했는데 저희 AI 시스템이 로제 치킨 세트도 추천한 적이 있고 제육 토스트. 제육 토스트 어떠세요? 맛있을 것 같으세요? 제육 덮밥인데 덮밥 대신 토스트야. 낙지 크림 스파게티. 그거 다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다 레시피가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 어딘가 누가 이거 다 레시피 자기 집에서 만들어 봤다고 다 있어요. 식당 메뉴로는 이건 있어요. 로제 치킨 세트는 있죠. BBQ 치킨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했는데 이것은 사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신상품 아이디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GPT-3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GPT-3가 2년 전에 나온 오픈 AI라는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죠.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슬라이드 하나 추가할 걸. 오늘 뉴스 중앙일보 보니까 이게 또 많이 바뀌었던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 게 아마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언어 초거대 AI 뭐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검색이 될 텐데요. 이게 가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데 그럼 이걸 학습시키는데 든 비용이 대충 그래서 공 하나를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75억 정도 들었다.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데만. 물론 이 비용은 점점 줄긴 하겠지만 얘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도 네이버가 따라갔어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를 작년에 개발했는데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오픈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분들한테 빨리 오픈해라. 빨리 오픈하면 할수록 한국이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시면 되죠. 간단하게. 제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랑 대화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강남 물난리 났을 때 이번 강남 물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얘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두 번 다시 물난리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했더니 비가 올 때 하수광고 운항을 늘려야 합니다. 너무 뭔가 좀 그럴듯하게 하죠.
이번 강남물란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잘못일까?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환경부 공무원, 서울시청 공무원 둘 중 누구일까? 둘 다요. 너무 잘하죠. 제가 좀 신경질이 났어요. 너무 잘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인간이. 기린의 눈은 몇 개? 그때 2개입니다. 내 발의 눈은 몇 개? 4개입니다. 내 발의 눈이 몇 개니까 4개래. 보통 사람의 손에는 눈이 몇 개? 10개입니다. 실망스럽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밌는 건 저는 이거보다 2년 전에 나온 이 미국에서 나온 GPT-3 여기 보세요. 그때도 외국 사람들이 막 이거를 막 테스트를 했어요. 길이는 눈이 몇 개야? 했더니 길이는 눈이 2개야.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했더니 네 발은 눈이 2개야. 1600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했더니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했죠. 이때는 대통령은 없죠. 근데 참 신박해요. 엘리자베스 여왕 1세를. 대통령은 없었지만 당시 미국을 지배한 영국의 왕 이름을 대는 거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뭐냐면요. 얘를 어떻게 이 GPT-3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를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무식하죠.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다 긁었어요. 긁은 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냈어요. 단어에다가. 우리 옛날에 암기 과목할 때 까만 색연필로 막 이렇게 책에다 막 지우고 그 까만 거 지운 거 맞추는 식으로 암기 과목 공부한 적이 있죠. 얘한테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영어 문장에다가 단어를 몇 개 지우고 그 단어를 맞추는 학습을 계속 컴퓨터한테 시켰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람처럼 말을 잘할 줄 알았죠. 그래서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고요. 다시 그 N 플러스 1번째 단어를 집어넣으면 또 N 플러스 2번째 단어를 반복하겠죠. 이러면서 대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못할까요?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왜 못하죠? 기존의 영어 문서나 한글 문서에 발에 눈이 없다라는 얘기가 없죠. 발에 눈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사전에도 없죠. 여러분들 만약 발 찾으면 여기 눈이 없다, 코도 없다 이렇게 안 쓰죠, 그죠?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의 상식인데 얘는 문장으로 표현된 것만 배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참 네이버가 참 대단해요. 똑같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네이버가 이건 맞힐 줄 알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 뭐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부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기린의 눈은 몇 개? 내 발의 눈은 몇 개?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발의 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또 한 3, 4년, 5년 막 훅 지나갈걸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못하는 게 있겠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지금 계속 안 되잖아요. 앨런 머스크 사기만 치고 있고 FSD라고 파는데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가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나온다고 한 게 2020년이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왜냐? 이게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테슬라의 뒷자리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사업가니까 그냥 된다고 막 뻥쳐가면서 계속 투자에 취해가면서 그냥 막 사기꾼처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좋은 나라라서 그런 사람 감옥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미국은 늘 그런 좀 이상한 기업가들이 세상을 바꿔왔기 때문에 언젠가 앨런 머스크가 하겠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놔두는 거예요. 여기도 되게 여기도 보세요. 제가 진짜 먹은 걸 가지고 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파스타, 수요일 저녁에 생선 요리 먹었어. 오늘 뭐 먹을까 했더니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스테이크 어떠세요? 너무 말을 잘해요. 금요일은 치킨이죠. 토요일은 삼겹살이요. 월요일 날 나 오겹살을 먹었다니까. 근데 토요일에 또 삼겹살을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동문서답을 해요. 금요일에 치맥하세요.
그래도 좀 뭔가 얘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또 제가 제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AI가 당연히 못할 만한 질문을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은. 혼자서 구덩이를 파면 3일 걸리는 사람 A가 있고 혼자서 구덩이를 파면 6일 걸리는 사람 B가 있어. 둘이 같이 파면 얼마나 걸릴까? 이거 풀어보세요. 혼자서 구덩이를 파면 3일 걸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혼자서 구덩이를 파면 6일 걸려요. 둘이 같이 팔면 며칠 걸릴까요? 예? 2일이라고 하는 사람 한 분. 오, 옥스포드 대학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옥스포드 인터뷰 문제였어요. 음. 이게 굉장히 쉬운 듯 어려운 듯한 문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3일 걸린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6일 걸린 사람은 하루에 6분의 1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둘은 하루에 2분의 1의 구덩이를 파니까 당연히 이틀 걸리죠. 그죠? 간단한 수학인데 이걸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얘도 못하죠. 3일 걸린대. 왜? 그랬더니 반씩이라니까요. 얘는 틀린 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도 완전 웃겼어요. 네이버에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김상원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면. 김상원 대표가 만든 지 오래됐는데. 옛날 대표잖아. 그랬더니 요즘에도 네이버에서는 김상원 대표님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네이버 사람들한테 공개했더니 네이버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제발 이거 지워주세요. 근데 네이버는 아직도 막 무서운 거야. 인공지능으로 자기네들이 막 비난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은 뭐 한다고요? 실수한다 그랬죠. 실수. 그래서 최수현 대표가 섭섭하겠네.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 사업? 라인 사업. 그건 이혜진님 전문 아니야. 글로벌 사업은 뭐 라인처럼 해외 시작 공략을 했으면 이혜진님은 요즘 어디에 주력하세요? 웹툰 시장 진출 준비 중이래. 이미 진출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웹툰 플랫폼 코미코래. 코미코는 NHN 거잖아. 했더니 아니래 네이버래. 얘가 왜 이럴까요? 얘가 왜 이렇게 우길까요 저한테? 그 제일 힘센 사람은 김상원 대표라고 왜 할까요? 네이버에서 가장 얻기 쉬운 데이터가 뭐였을까요? 네이버 사내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럼 프라이버시도 없는 거잖아요. 일할 때 쓰려고 얼마나 네이버 사람들이 사내에서 메신저를 많이 썼겠어요.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하니까 힘센 사람이 김상원 대표. 왜? 김상원 대표가 꽤 재직 기간이 길었잖아요. 최준 대표는 한 2, 3년도 안 됐죠, 아직. 그 여기 웹툰 사업은 옛날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제가 없는 거야, 시제. 오늘 현재 내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얘는 옛날 문장을 막 구멍 채우기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꽤 잘하죠. 여러분들 이거를 꼭 써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제가 이따가 삼행시 하나 해드릴까요? 삼행시? 인천재능대 학생이 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즘 히트치고 있어요. 무슨 막년은 많잖아요. 지금 어제도 막년에 그저께도 막년. 막년 때 막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건배사인데 건배사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아저씨예요, 아저씨.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 건배사를 좋아하면 나는 그냥 늙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40대만 해도 싫어해요, 건배사. 예. 다 50대, 60대 그냥 젊은 사람도 모아놓고 계속 건배사. 유튜브 찍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AI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건배사 하라 그러면 그냥 AI한테 시켜요. 음. 제가 이따가 여기 코디네이터 하신 분한테 그 링크를 드릴게요.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꼭 써보세요. 쓰고 나서 얘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느껴보셔야죠.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AI 현재 네이버가 만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 따라갔어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은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하는 게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방법으로 저는 이거를 여러분 영수증에 가면 스타벅스에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뭐 치즈케이크 하나, 뭐 이렇게 먹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그죠? 저는 그걸 문장으로 봐서 그 문장을 학습시키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울산 페달이라는 그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이제 이런 AI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죠. 뭐 먹을래 물어보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난 그런 남자 진짜 싫어. 물어보지 마. 그냥 알아서 네가 해. 그죠? 그럼 어디 가자 그러면 또, 난 그거 안 먹어. 또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에 그냥 데려가는 게 최고죠. 예, 앞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AI가 잘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다람쥐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낮은 분야에 AI를 사용하면 AI가 세렌디피티가 된다. 예, 루이 파스테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준비된 자에게만 세렌디피티가 온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세렌디피티를 잘 일으키면 매력적인 남자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건지 아니면 그 순간의 재치로 한 건지.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신성과 인간성 사이, 우연과 필연 사이, 행운과 노력 사이, 마술과 공학 사이에 있는 것이 세렌디피티다.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데 사실은 공학이었던 거예요. 제가 만들고 있는 게 그런 거죠. AI인데 얘가 이따 여러분들 삼행시에 보면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헷갈려? 이거 마술이야 공학이야. 그죠?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그다음에 또 AI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모델을 검토하고 그걸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제가 많은 연구한 것들도 이게 은행이 여러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부도 예측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부도 나면 돈을 못 받잖아요. 부도 예측하는 모델. 그래도 여러 모델을 만들어서 합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매니 모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레스토댄스 보셨어요? 넷플릭스 10부작. 요즘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제일 재밌다면서요. 아직 못 봤습니다. 수리남 너무 재밌게 봤고, 애플 TV에 뭐죠? 파친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레스댄스도 너무 재밌죠. 한번 보면 10번까지 봐야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시카고 불스가 NBA를 5번인가 우승하는, 6번인가 우승하는데, 예, 어떤 한 선수, 여기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같지만 사실은 거의 제리 크라우스라는 그 구단주는 아주 냉랭하게 또 시카고 불스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선수의 마인드가 아니라 팀. 제발 내일 이강인 좀 선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1차전 예측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였죠? 1차전? 우루과이. 이강인이 선발로 나가면 이길 것이다. 선발로 안 나가니까 비겼잖아요. 2차전 예측. 이강인이 선발로 나가면 이길 것이다. 선발로 안 나가니까 또 졌잖아요. 이강인 나오자마자 1분 만에 골 넣고 이강인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2대1로 이겼잖아요. 그죠? 이강인이 2대0으로 질 때 나왔잖아요. 왜 질 때 내보내냐고. 좀 0대0일 때 처음부터 좀 쌩쌩할 때 내보내가지고 좀 선취골 좀 넣어야죠. 그죠? 예, 감독이 참 중요한데 어쨌든 예, 이런 구단주의 마인드로 제가 인공지능 야구하듯이 하라라는 칼럼을 썼었는데 이게 뭐냐? 야구 감독, 야구 구단주 뭐 생각합니까? 그 우리 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누구죠? 유현진. 너무 잘하지만 아프잖아요. 다치고. 그죠? 한 선수한테 의존할 수 없죠. 늘 불펜 투수, 후보 투수. 그죠? 야구의 구단주의 마음으로 AI를 하라는 거야.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AI를 만들고 후보 모델을 도입하라. 제가 이거는 참 오래된 얘기인데 아까 상 받았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1997년에 받은 상인데요. 현대건설의 이런 공정 계획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례입니다. 현대건설이 여러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표 만들려면 한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쉬쉬해요. 왜? 입찰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 임원한테 얘기하면은 밤새야 되고 집에 못 가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경영진에서는 야 이거 입찰 어차피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공정 계획을 빨리 잘 만드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거를 의뢰한 게 몇 년도냐면 1995년도였어요. 제가 1995년도에 박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포닥으로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현대건설 직원들 하는 일을 보니까 과거에 선배들이 한 공정표를 꺼내와요. 그죠? 우리 옛날 숙제할 때 다르잖아요. 친구 숙제, 선배들 숙제. 제로에서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도 PPT 딴 사람이 한 거 가져와서 고치는 게 편하죠. 그죠? 과거의 사례를 갖고 하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내면 안 되죠. 네, 그걸 현재 지식을 결합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AI 시스템 만들 때 현대건설의 과거에 종이에 그려져 있던 그 공정표를 다 디지털라이즈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건설 지식은 누가 갖고 있냐면 현장 소장이 갖고 있죠. 현장 소장님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건설 지식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수집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AI가 만들고 나면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만들면 누구 책임이죠? 사례가 잘못됐거나 지식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사례입니다. AI와 인간이 서로 도와주면서 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공지능이 같이 협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점진적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초중고 때 탁구를 좋아했는데 탁구 잘 치는 애가 발견되면 정문 앞에서 걔를 기다렸어요. 걔가 나오면 손 붙잡고 가요, 탁구장에. 탁구비 내기 하자. 그래도 나보다 잘 치니까 탁구비 내기 하면 제가 지겠죠. 그럼 탁구비를 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기다리고 있어요. 탁구 치러 가자. 가면 또 하지만 걔랑 한 일주일을 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기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걔 안 기다려요. 저는 걔를 이제 이미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하자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서 나보다 탁구를 잘 치는 친구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배우면 나는 향상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에게 투영해 가면서 스스로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AI가 나의 자화상을 계속 그려주고 보여줘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지 나카다키스가 쓴 이 책인데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인간은 문명에 자신을 투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문명은 흙의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집도 흙이고 그릇도 흙이니 당연히 인간도 흙에서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요즘 인간이 무슨 인공지능이 사람이 된다는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죠. 인간은 디지털하다. 유발 하라리가 뭐 인간은 디지털하다 뭐 이러는데 다 헛소리죠. 그냥 현재 우리가 구축한 문명이 디지털 문명이니까 거기다가 인간을 또 투영하는 거예요. 우린 늘 그래 왔다는 거죠. 우리가 흙의 문명에 살 때는 아,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를 물과 거울에 투영했죠. 백설공주의 왕비도 그랬고요. 나르키소스도 그랬고. 최근에 이 여기 아이브 맞나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라는 곡에서도 나르시스틱, My God, I love it 이런 가사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인류는 이렇게 뭔가 투영했어요, 자기를. 김재희 작가의 자화상인데요. 이 익회대 월북 작가인데 이 익회대 자화상을 패러디했죠. 자기 얼굴을 여기다 익회대 얼굴에 집어넣고 자기 작가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되게 재밌는 자화상이죠. 이거는 뭐냐면 그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잘생긴 도리안 그레이 젊은 귀족인데 좀 타락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초상이 계속 이렇게 그러고요. 프리다 칼로 그죠? 멕시코의 작가. 남편이 엄청 바라폈죠.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영화 보셨어요? 꼭 보세요. 너무 재밌죠. 도리안 그레이 초상도 재밌고. 예. 이분이 굉장히 이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죠. 그래서 평생 이렇게 누워 있고 했던 하지만 이런 많은 자화상을 남기면서 자기의 어떤 자유, 고통을 자유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보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의 자화상이죠. 이 사람 자기 얼굴을 막 뒤틀어. 예, 자기 모멸, 레디오헤드의 크립 같은 음악을. 저 이제 테드 강연에는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막 셀피를 찍으면서 또는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면서 이런 게 다 어떤 자기의 투영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UCLA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연구인데요. 나의 미래의 늙은 얼굴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보험을 든대요. 그때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더 죽으라고. 예, 우리는 되게 늘 자신만만하죠. 난 안 늙을 거고, 난 안 아플 거고,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희망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 충격을 받는 거야.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는구나. 그땐 돈을 못 벌겠지. 운동도 잘 못하겠지. 그래, 보험을 들자. 여러분들 보험업에 계신 분이 있으면 고객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예, 그런 AI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에 당신을 투영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 자화상을 잘 그리고 나를 관리하자. 생물학적 인간이 디지털 인간을 만들어서 자신을 투영하고 자신을 수정하자. 자신과 상당히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상당히 비슷한 사람? 이거 조용남 씨가 그린 거예요. 클림트의 포옹을 제가 조용남 씨 그림을 갖고 왔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꼭 껴안아 준대요. 그동안 힘들었지 하면서. 저는 반대예요. 자살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나는 내 개성을 맨날 개발하고 나는 세상에 나 유아 독존인데 어느 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동안 내가 한 노력은 뭐죠? 그죠? 허무할 것 같았어요. 네, 인생이 허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이 저도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좀 껴안아 줄 것 같기도 해요. 예, 이제 저도 좀 인생 살아봤잖아요. 나와 많이 비슷한 사람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가 비슷한 얘기도 했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와 비슷한 타인을 만난다면 나보다 더 나은 걸 발견하고 그걸 자기에게 도입하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기뻤어요. 그죠? 그 친구가 있으면 내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디지털이나 네트워크나 데이터나 AI는 유사한 나를 발견하는 걸 도와주겠죠. 여러분들과 좀 건강 상태 비슷한 분 어디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잘 사는 사람도 가야죠. 건강한.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 황당한 것 같죠. 논문 엄청 많아요. 이런 논문이 지금. 중국, 영국, 미국에서 엄청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도 일부 하고 있고요.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었지? 이거 좀 하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익스트림 스포츠는 하지 마세요. 가늘고 길게 살 방법이 있어요. 지금 AI의 도움을 받아서. 리드라는 회사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유니콘이 됐죠. 시간을 제가 다 썼네요. 그래도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 이, 박, 최, 건이 A, B, C, D, F, G 영화를 봤다고 치죠. 재밌는 영화에 5점, 재미없는 영화에 1점을 줬어요. 김이 아직 F랑 G 영화를 안 봤어요. 김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김이랑 제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박이죠. 박이 F에는 5점을 줬고 G에는 1점을 줬기 때문에 김한테 F를 추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 리드는 영어 시험 문제였어요. 이번에 이게 영화가 아니고 영어 시험 문제예요. 5번은 뭐냐면 시간 걸려 오답이 난 경우고요. 1번은 빠른 시간에 정답이 난 경우예요. 김이랑 실력이 제일 비슷한 사람이 박이죠. 박이 F는 틀렸고요. G는 맞췄어요.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맞은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실력이 비슷한 애가 틀린 걸 추천하시겠어요? 맞은 걸 추천하시겠어요? 맞은 거 추천하겠다. 틀린 거. 어우, 다 엄격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네, 맞아요. 정답은 없죠. 착한 선생님들은 맞은 거 추천하겠죠. 기분 좋으라고 학생. 실력은 좀 느리게 하겠죠. 근데 이 리드는 틀린 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한 힌트를 줄게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랑 실력이 비슷한 애가 틀린 문제 중에서 그래도 내가 맞힐 가능성이 높은 거. 그게 최고의 문제예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기분 좋게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육시킬 때 너무 어려운 걸 줘도 안 되고 너무 쉬운 걸 줘도 안 되고 얘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면 계속 기분 좋게 성장하겠죠. 그런데 이런 걸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AI 공유 플랫폼이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서버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여기다 그냥 놔두고 AI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AI 공유다,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만나신 지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그죠? 모든 주변 분한테 막 여러분들 데이터 다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막 잡담만 하시면서 배우죠, 서로. 음. 이런 게 뭐냐면 AI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서로 공유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AI 공유다, 이런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도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Let's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 데이터 공유하자고 얘기하지 마. 이 기사는 뭐냐면요, 20개 국가가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얼타임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돈 세탁 방지하는 건 좋은데 각 나라의 은행 트랜잭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죠?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건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할 게 아니라 AI를 공유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AI를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병원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부인과 비뇨기과 갔는데 내 데이터를 막 병원들이 서로 막 공유해가지고 AI를 개발한다?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병원장들도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AI를 개발해서 그걸 병원한테 줘요. 그래서 병원이 거기서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된 AI를 줘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양에게 풀을 먹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풀의 목초를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서 양한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양은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양을 풀어놔가지고 양이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런 걸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개 병원이 이 코로나 환자의 이 엑스레이 데이터를 보고 산소를 공급했을 때 이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데이터 공유하라고 하면 병원들이 공유 안 하겠죠. 왜? 공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이 환자는 너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네. 이거 의료 사고네. 뭐 이럴 수 있겠죠, 병원들끼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20개 병원한테 AI 모델을 보내줬어요. 아직 학습되지 않은 모델을. 그리고 병원은 각자 자기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 AI 모델을 공유했어요. 그럼 20개 AI 모델이 나오겠죠. 그거를 가중평균하면 하나의 AI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AI 모델이 이 그린 라인이에요. 녹색 선. 재밌는 거는 자기네 데이터만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었을 때보다 늘 이 합친 게. 근데 데이터를 합친 게 아니라 AI 모델을 합쳤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드디어 그래도 거의 끝났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시간을 역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자기 데이터 가지고 자기 직원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하나 지금 집에서 만드시는 거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사죠. 남이 만든 거. 그죠? 자기가 만드는 거 별로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죠? 자급자족 경제, 뭐 예, 간의 수공업. 현재 AI가 다 자급자족 형식이죠. 자기 데이터 가지고 자기 직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핀을 만들어도 혼자 만들면 하루에 20개밖에 못 만드는데 10명이 같이 만들면 하루에 48,000개. 그래서 혼자 4,8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1차 산업혁명이 기찻길을 통해서 물자가 왔다 갔다 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3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해서 발전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